참고로 그 상권이라고 말했어요. 상권 어디요? 페이지 172페이지. 상권. 상권은 말 그대로 상업의 뭐요? 형성권력을 말해요. 상업의 형성권력. 권력을 상권이라 불러요. 상업이 뭐요? 남이 만든 물건을 떼다 파는 게 상업이에요. 물건을 만드는 것은 제조업이고 공업이고, 물건 만드는 것은 공업이고, 공업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떼다가 파는 것은 상업이고, 되나요? 형성권력이에요. 결국 물건 떼다 파는 거니까 결국 뭐요? 수요 공급의 형성권력을 말해요. 뭐요? 수요와 공급의 뭐요? 형성권력이 곧 상권이라는 뜻이에요. 맞나요? 나의 만든 물건을 떼다가 다시 파는 거니까. 맞나요? 사고 팔고. 그래서 이걸 같은 말로 요즘 우리는 이걸요 시장지역이라는 거예요. 뭔다고요? 이게 뭐요? 수요 공급이 시장이잖아요. 이걸 일본 사람들은 이걸요 배후지라 쓰기도 해요. 뭐요? 후지라고 쓰기도 해요. 배후지라 쓰기도 해요. 배우지. 말 그대로 배우지가 뭐예요? 덩배자. 뭐예요? 덩. 덩배자, 뒤후자, 땅짓자. 그러니까 상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등을 따뜻하게 해주는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손님이 있는 지역이겠지. 맞나요? 그러니까 배우지라 쓰게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상권, 시장지역, 그냥 뭔다고요? 배우지. 같은 말에 보면 돼요. 되나요? 보면 돼요. 넘기고요. 그 174에 보면 그 상업지의 입지 이론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그 중심지가 보이고 그 다음 밑에 배후지가 보이고 재화의 도달 범위가 보이고 최소 요구치가 보여요. 있나요? 보여요. 요거는 좀 요것만 봐주세요. 뭐만요? 요것만 봐놓으세요. 크레탈러의 중심지 이론. 요거는 중학교 사회책에 나와요. 논다고요? 중학교 사회책에 노는 거예요, 이거. 근데 내가 중학교 때 이거 배웠죠? 옛날에 이거 고등학교 나왔다, 고등학교 책에 나왔다, 이거. 나왔는데, 기억나죠? 고등학교 때 이거. 요즘은 여기에요. 중학교 책에 나와. 논다고요? 중학교 책에 나와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이거는 그 상업, 교육, 상업이나 교육 있죠? 교육. 그 다음에 우리 말 그대로요. 관공서 다 쓰이는 거예요, 이거는. 다 쓰이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요, 상업뿐 아니라 상업이나 상업시설이나 교육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다 쓰이는 이론이에요. 그게 둘둘 다 쓰이는 이론이에요. 예를 들어 상업 쪽에다 이렇게 상업이 내놓은 거지, 되나요? 상업시설, 공공시설, 교육시설 다 쓰이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보면요, 이게 모든 게 뭐예요? 자그만 그 범위가 있어요. 자그만 범위를요, 조그만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저차 중심지를 하는 거예요. 자그만 범위. 그러니까 요 미친 영역이 자그만 힘을 갖는 것은 저차라 불러요. 이것서 좀 더, 이게 저차를 포함해서 좀 더 넓은 권역을 차지하는 것을 중차 중심지. 그 다음에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 게 고차 중심지라 불러요. 뭔다고요? 그래서 교육 같으면은 초등학교가 저차예요. 중고등학교가 중차고요. 대학교가 고차고요. 되나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공공시설 같으면요. 우리말로 하면 뭔다고 옛날 같으면은 또 바뀌더라. 요거 좀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동사무소 했는데 그게 주민센터 또 다른 거 바뀌는 것 같은데. 주민센터 맞나요? 뭐 자꾸 그 밖에 사니까 헷갈리게.
뭐 그렇게 좋다. 주민센터하고, 그죠? 그게 저차라면, 구청 이런 게 뭐다가 구청. 구청 이런 게요, 중차. 시청이 고차를 보면 돼요. 맞나요? 또 이게 상업시설 같으면요, 자그마한 구멍가게가 저차라면, 좀 큰 대형마트가 중차고, 할인 매장 같은 게 중차고, 백화점이 고차를 보면 돼요. 맞나요?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는요, 어떤, 뭡니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중심이 되는 뭡니까? 그런 시설이 있는 장소를 뭐 한다고요? 중심지라 불러요. 뭐 한다고요? 중심지. 그 중심지라 불러요. 그 중심지는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이 되는 여러한 뭡니까? 시설이 있는 요 지역을 말해요. 시설인 장소. 시설이 있는 시설의 요 장소. 내지 공간을 중심지라 불러요. 자,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미치는 범위가 넓으냐 좁으냐 따라서 뭔다고요? 저차. 그 다음에 중차. 고차로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저차는 중차원에 뭡니까? 포함이 되고 또 고차는 요 두 개를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백화점에 오는 손님들은 어떤 손님이 온다는 거죠? 어떤 손님이 온다는 거죠? 여기 갈 손님과 여기 갈 손님을 다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요런 고차일수록 뭡니까? 그만큼요 고객 수가 많아야 먹고 살아요. 맞나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우리가 저차를 만약에 뭘로 본다면요, 상업이니까 이걸 구멍가게로 본다면 뭐요? 여기 조금 할인 매장 이런 거, 좀 큰, 좀 대형 매장 이런 거고, 이거 본다면 뭔다고요? 백화점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중심지에서 미치는 뭡니까? 요 범위가 좁을수록 저차, 넓을수록 고차, 그 가운데가 중차를 보면 돼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럼 저차는 저차대로, 중차는 중차대로, 고차는 고차대로 뭡니까? 먹고 사는 범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범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이론의 본질을 보면요, 여기서 이제 뭡니까? 요 시설이 중차든 저차든 고차든 요게 이제 뭡니까? 쭉 가면요,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필요한 수요 수준이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요 수준 또는 뭐요? 인구 수치. 뭐예요 이게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정상이유잖아요. 이게 뭐예요? 정상이유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최소한 뭐나요? 최소. 우리 예전에 요구 승률을 공부했어요. 요구 승률이 뭐예요? 정상이윤 정도 올 수 있는 승률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걸 위해서 따서 이걸요 따서 최소 요구치를 하는 거예요. 뭐요? 요구 승률 수준, 요구 최소 요구치라는 거예요. 요구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요구하는 인구 내지 수요 수준. 그래서 백화점 하나가 들어오려면은 독립된 지역일 때 말합니다. 지역일 때 백화점 하나 들어오려면요, 그 지역 인구는 최소 10만 명 이상이 돼야 돼요. 몇 명요? 10만 명 이상이 돼야 돼요. 왜냐면요, 그 10만 명의 사람이요 백화점을 다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나요? 근데 되어야 최소 요구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양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만 훨씬 넘죠? 백화점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왜냐면요, 양산은요 독립된 지역이 아니어서 그래요. 부산과 연계된 지역이어서 그래요. 이해갑니까? 우리 보면요, 김해시도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김해 같은 데 큰 백화점 들어올만 한데 들어왔어요? 한데도 뭡니까? 아직 상당히 뭡니까? 경관이 없었잖아요. 그 들어올 이유가요, 부산과 연계된 지역이어서 그래요. 양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과 연계된 지역에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요. 사람들은요. 대도시에서 있는 사람은 소도시를 안 와요. 소도시 사람이 대도시를 가지. 그래서 옛날부터 뭐 한다고요? 뱀머리보다 용꼬리가 더 손님 많이 mon다는 그 말이에요. 뭐가요? 아, 부산 사람 이래 놀러 안 옵니다. 양산 사람이 놀러 가지. 안 그래요? 그게 일반적이다 이 말이에요. 또 째리 보지 말고 그 말이 또 도끼는 또 째리 보지 말고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그건 어디에 마찬가지예요. 부산에 있는 학생이 양산에 아무리 고시하는 강좌인데도요. 이거 안 와요. 여기 학생 저리 갔으면 같이. 이해가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도시가 연계되면요. 도시가 연계성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작은 도시에 있는 상점은 죽어요. 주거지역은 좋아져요. 뭔다고요? 주거지역은 좋아지는데 뭐요? 상업지역은 안 좋아요. 상업지역 밖으로 놀러 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도시에 연계되면 큰 도시에 있는 상가들은 좋아요. 근데 작은 도시에 있는 주택값은 올라갈 수 있어요. 수요 올라오니까 싸니까 안 그래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적은 도시일수록 주택값은 싸야 들어오는 거예요. 맞다고요? 그게 뒤에 가면 마찰 비용 이론이에요. 뭐라고요? 마찰 비용이나 티넨의 입지에 설명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입지에 설명한 거예요. 왜? 직장이 도시 대도시에 있는 사람이 왜 이쪽으로 와? 싸니까 오는 거야. 일단 멀면은 만다고요? 수송비가 들고 휘발유가 붙어서 안 그래요? 또 차가 막히고 직장 통근할 때 힘적 부담이 생겨. 맞나요? 야, 저까지 왔다 출퇴하는데 한 40분 걸리는데 50분 걸리는데 맞나요? 또 차가 막히면 어떡하지? 근데 그걸 싼 걸로 보상해줘야 돼요. 뭔다고요? 근데 대도시하고 소도시가 값이 비싸지면 누가 오겠어요? 그런 것들 뒤에 가면 다 미분양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뭔다고요? 주택값 일단 소도시는 싸야 돼요. 싸야 대도시 사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 직장 옆에 있는 걸 좋아해요. 직장 옆에 집이 있어야 편하잖아, 일단. 그게 뒤에 가면 그게 공간 마찰 비용이라 설명하는 거예요. 티는 이전에 근거를 두고. 되나요?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데요. 이걸 재수 요구치라 불러요. 그러면 이 재수 요구치가 뭐다? 이게 정상 이혼 정도의 수준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백화점 보통 심해 보는 건 독립된 도시일 때 말합니다. 동트린 도시 같은 거. 제일 전 애가 저 우리가 보면요. 진주 같은 그게 동트린 도시라고 보면 돼. 진주 같은 거. 어디요? 진주로 딱 동트리 있잖아요. 그죠? 마산 오기도 1시간 이상 걸려버리고 안 그래요? 그런 동트리 도시인데요. 이래서 지하철 연계된 도시는요. 연담도시라 불러요. 뭐요? 연담도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담만 연결될 뿐이지 붙어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뭐였습니까? 옛날 같으면 마산, 진해, 창원 이런 걸 연담도시라고 보는 거예요. 뭐요? 하천 하나 갖고 경계 유지는 안 그래요? 연담도시지. 그건 독립도시가 아닙니다. 연담도시라 불러요. 양산은 뭐다? 지금 부산과 연담도시예요. 뭐라고요? 연담도시로 보는 거예요. 연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럴 때 뭐요? 배가 이제 시면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나요? 이게 정상, 이윤, 획득 수준이에요. 뭐요? 우리 공부할 때요. 뭐만 들어가면요? 요 말만 들어가면 뭔다고요? 요리 보면 돼요. 콜, 요구 수익률도 정상 연유도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 맞나요? 최소한 될 수익률. 그래서 요구점만 들어가면 최소, 정상 인수라고 보면 돼요. 즉 사업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그래요? 그럼 이거보다 더 많이 버는 게 뭐다? 초과윤이라는 거예요. 콜? 그 말이에요. 대가. 이해가죠? 그런데요. 요 정도 범위가 요 정도라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고객이 오는 가장 먼 위치 있죠? 요 지점 제일 먼 위치. 딱 요게 우리가요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뭐요?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뭐요? 변곡점이 돼요. 여기서 뭡니까? 이걸 딱 기준해야 할 거예요. 수요가 뭐요? 영되는 지점. 뭐냐? 그럼 요 안 들어오면은 수요가 뭐요? 있고. 여기 벗어나면 이제 뭐요?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이 올 때, 요 위치에서 올 때 가장 먼 지점. 고객이 올 수 있는 최대 지점 있죠? 그죠? 이걸요,
재화의 도달 거리라 불러요. 뭐요? 뭔다고요? 재화의 도달 거리라 불러요. 뭐요? 그러니까 요게 구문가게면 구문가게 인대로, 백화점 백화점 인대로 뭔다고요? 각각 그 상에서 봤을 때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가장 먼 지역, 먼 지점, 이걸 벗어나면 바로 수요가 0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0이 되는 그 변곡점, 이걸 만다고요? 이걸 재화의 도달 거리라 불러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범위 있죠? 이걸 재화의 도달 범위라 하는 거예요. 범위. 이거는 뭐예요? 최소 요구 범위 되나요? 이리 보는 거예요. 재화의 도달 범위라 불러요. 그러면 고객이 올 수 있는 까지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최소예요, 최대예요? 이건 최대 거리라는 거예요. 재화의 최대 도달 거리 뭐예요? 최대 도달 거리예요. 이해가나요? 그럼 재화가 가장 멀리까지 팔린다 이 말이에요. 팔다 말은 여기 있는 사람까지 뭡니까? 물건 사러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넘었으면은 뭐예요? 이 중심지로 고객이 오는 범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리까지의 지점까지 범위는 뭐예요? 재화의 도달 범위에 쓰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그럼 적어도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에서 넓어야 바로 뭐 한다고요? 초과 윤이 형성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여기까지가 바로 이게요. 초과 윤 형성권역이에요. 뭐요? 그래 안 그래요? 정상이용보다 더 많이 버는 게 초과윤이니까 맞나요? 이게 초과윤 형성권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좋은 요 상권이 바로 재화의 도달 범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상권. 이게 바로 시장지역이란 말이에요. 뭐요? 맞나요? 그러면 요 중심지가 뭐요? 좋은 상권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을 갖고 있기 위해서는 뭐요? 최소 요구치보다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어야 맞나요? 좋은 상권이 형성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누가 어렵다 했어요? 이건 뭐 나오세요? 채소. 채소나 채소. 맞나요? 채소. 그러니까 채소보다는 이게 넓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이 말을 바꿔가지고 하자면요.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채소 요구치가 들어가야 좋은 상권이 형성될 수 있다. 이 말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맞나요? 개념. 아시겠죠? 그럼 봐보세요. 저차 중심지가 상권이 넓겠어요? 고차가 넓겠어요? 고차가 넓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그마한 구문가게보다는 백화점 쪽일수록 상권이 훨씬 커야 돼요. 맞나요? 크고 개수 요구치도 크단 말이에요. 근데 구문가게는 뭐야? 구매가 작으니까 규모가 적으니까 뭐요? 그 주변에 조금만 인구가 있어도 뭡니까? 형성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그걸 적어놓은 게 사실은 요 174의 내용이에요. 있나요? 뭐라 써놨어요? 중심지는 서로 다른 재화를 제공하는 상점들은 어떤 입지에 서로 밀집하게 되는데 이런 밀집 지역을 중심지라 부른다. 맞나요? 그럼 결국 그 주변에 뭔다고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 중심지에서. 그럼 결국 상점이나 백화점이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한다고요? 중심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지역 되나요? 내지 장소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 번역쓰니까 그냥 그렇게 뜻만 하면 돼요. 근데 뭐 쭉 중심지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고차 중심지는요. 저차와 중심지를 뭐요? 포함을 해요. 맞나요? 보습한단 말이에요. 포용한단 말이에요. 또 요 지금 요걸 포용해요.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 갈 손님들은요. 여기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되나요? 저차, 중차, 고차를 말하는 거예요. 내려가면 배후지가 있어요. 배후지가 뭐예요? 상권으로 고기 조장 지역 했죠? 상권 같은 말이에요.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을 뭔다고요? 배후지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말로. 되나요? 상권, 시장지역, 배후지. 배후지는 일본식 표현입니다. 시장지역이에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있어요.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는 뭐다? 범위 이거는 중심지로부터
고객이 올 수 있는 사람이 뭐요? 거주하는 지역 중에서 제일 먼 거리, 즉 수요가 0이 되는 바로 이 변곡점을 재화의 도달 거리라 하고, 이 범위를 재화의 도달 범위를 한다. 되나요? 그러니까 고객이 통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 범위. 되나요? 이 말이에요. 그 뭐라 써놨어요? 중심 기능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를 말한다. 즉 중심지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최대의 뭐요? 지역 범위를 말한다. 범위. 되나요? 범위. 그때 그 거리가 뭐다? 그 지점이 뭐다? 거리. 0이 되는 거리. 수요가 0이 되는 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0이 되는 재화의 도달 거리까지의 요 범위. 중심으로부터. 거리까지의 범위를 재화의 도달 범위를 한다. 콜? 범위. 최소 요구치 있습니까? 최소 요구치는 뭐예요? 요 중심지가 요 상점이 먹고 살려면은 최소한 있어야 할 인구 수준 내지 수요 수준. 되나요? 기능 유지를 위해서 최소. 우리말로 하면 정상인 정도를 볼 수 있는 수준. 되나요? 얼마래요? 뜻 아시겠죠? 뜻만 알면 돼요.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중심지의 성욕구 있습니까? 여기 성립되려면은 요 상권을 볼 때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치가 들어가야 돼요. 맞나요? 그걸 쓰는 게 그 그림이에요, 밑에.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넓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그 반대가 되면 가운데 그림은요, 상권이 형성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자, 상권 같은 말입니다. 뜻 아시겠습니까? 요게 더 이보다 넓어진다.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크면 클수록 더 좋은 상권이 유지되는 거죠. 맞나요? 왜?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말이지. 걔는 개념 싸움이에요. 자, 넘겨버리고요. 넘겼습니까? 넘겼고. 자, 177페이지. 확인학습 있습니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는 어서 사용되는 개념에 관한 뭐로서요? 정의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중심지가 뭐랬습니까? 각종 재화나 서비스 이런 공급 기능이 집중되어 배우지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 중심되는 지역 또는 장소 맞나요? 그럼 기억은 옳죠? 그럼 기억은 옳으니까 일단 기억 없는 거 2번과 5번은 가입부 쳐버리고 가서 그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2번과 5번은 가입부 치고 찍더라도 2번하고 찍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이건 도달 범위 있습니까? 앞에 재화의 도달 범위가 생긴 겁니다. 도달 범위.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요 한계로 중심지로부터 어떤 기능에 대한 수요가 어디까지? 0이 되는 거리까지의 범위. 되나요? 범위니까 중심지로부터 수요가 0이 되는 요 거리까지 요 범위. 되나요? 수요가 1이 아니고 0. 그럼 니가 틀렸죠? 그 답은 몇 번? 4번 게임 오버. 기억은 있고 니는 없는 거는 기억은 있고 니는 없는 거는 하나밖에 없죠? 4번. 이리 쉽다니까 시험이. 객관식은 옳고 틀린 건 다만 찾으면 돼. 뭔다고요? 또 밑에 한번 보자고요. 자, 3번 최소 요구치.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수준. 맞나요? 맞나요? 최소 요구치. 최소한. 그런데 우리는요, 따지기를 해봐도요, 니를 몰라도, 기억과 뒷것은 확실하죠? 기억과 뒷것 이런 것만 해도 또 답은 4번밖에 없네, 뭘. 이분은 몰라도, 니은을. 기억이 있으면서, 뒷것이 있는 거는 또 4번밖에 없네. 이걸 틀리고 이해가 안 가지? 짜집기, 맞나요? 그래서 빡센 게 제일 쉬운 거예요. 뭐라고요? 빡센 없다 사람 이해가 안 가.
그다음 최소 요구 범위. 요 범위 요구 범위. 맞나요? 최소 요구 요 범위. 판매자가 정상률을 넣는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개인까지 거리. 맞나요? 정상률. 맞나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을 다 바꾼단 말이에요. 이건 좀 개념 봐놔야 돼요. 개념은. 그래서 최근에 잘 안 나오지만은, 뭔다고요? 최근에 잘 안 나오지만, 자, 랠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공식. 있나요? 공식이 있어요. 178페이지. 공식 참 이쁘죠? 계산 문제. 컨버스의 분기점 모양 있나요? 있나 없나요? 그 공식을 보세요. 봤어요? 푸는 사례 연습의 공식. 뭐가 보여? 루트가 보인다. 뭐가 보인다? 루트가 보인다. 루트가 보인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리 보면 돼요. 20배 이후로부터 뭐예요? 20배 이후로부터 표준 목차가 도입되면서 뭐가 도입되면서 우리 일반 계산기로 풀 수 없는 문제는 못 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17대 한번 나오고 그 뒤로 논 적 한 번도 없어요. 루트가 보인다. 뭐 보인다? 근데 물론 이거는 루트를 이용치 안 해도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 시험 문제는 우리 일반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말고 일반 계산기로 풀 수 없는 것은 아예 시험에 못 내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계산 문제로. 그래서 이거는 17 이후로 논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딱 한 번 나왔다. 이때까지 17 한 번.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온 바가 뒤로 없다. 넘어가면 또 허프 모형 보입니까? 있나 없나요? 허프 모형은 루트가 없네. 그죠? 그래서 이게 매년 시험에 한 문제 노는 내용이에요. 몇 문제? 한 문제 노는 내용이에요. 그 유행이 우리가 12번, 13번 유행의 문제예요. 몇 번요? 12번, 13번 문제 있습니까? 요 유행의 문제예요.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게 중력 모형이라는 거예요. 뭐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중력 모형 이론이에요. 이거는 요게 근거는 뉴턴의 뭐요? 뉴턴의 만류 인력 이 법칙을 각 상점의 상호작용에 응용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 크리스탈레 요 이론은요 중심지가 형성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한 거예요. 적어도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조달 범위가 넓어야 된다. 맞나요? 근데 이거는요
각 산중끼리 니 죽고 내 살자 이거예요. 상호작용하는 거, 싸움하는 거예요. 고객을 빼앗기고 빼앗는 그 싸움, 되나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호작용. 누가 고객을 더 많이 빼앗아 먹는가?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론을 가장 먼저 원용한 게 이게 뭔가 하면 랠리의 소매인력 법칙이에요. 뭐요? 랠리의 소매인력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요 랠리의 소매인력 법칙은요, 이거는요, 두 도시, 뭐요? 도시의 시장 점유율을 빠져내는 거예요. 점유율. 이걸 같은 말로 유인력이다 쓰게 되면 뭐요? 유인력.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요 시장 점유에서 요 경계가 어디냐? 경계. 이걸 설명한 게 사실은 뭐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에요. 뭐요? 경계. 이걸 설명한 게 이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에요. 모형이에요. 근데 요 이론 자체는 분기점이다 보니까 앞에 봤던 거 루트 있죠, 루트. 그거 이용하다 보니까 한 번 안 노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니까 요 이론을 포함시켜버려야죠, 뭐. 이게 뭔가 하면요. 뭔가 하면, 한번 보세요. 요게 뭐였어요? 인력은, 어디요? 어떤 물건에 뭔다고요? 어디에? 응? 뭐지요? 중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게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에요. 맞나요? 사가 떨어지는 거 보고 한 게 있잖아요. 사가 떨어지는 거 보고 맞나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은 어떤 물건의 무게, 즉 중량, 부피 여기에 뭡니까?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걸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요 내용 자세히 볼 때요. 전제는 자 이걸 그대로 내서는요 유인력 또는요 점유율이라 쓰는 거예요. 유인력 뭐요? 유인력. 왜 유인이라 불러요? 유인. 반장님 왜 유인입니까? 유혹하는 힘이지. 유혹하는 힘. 유인이 뭐다? 유혹하는 것. 오세요 하고 유혹하는 거 되나요? 유인하는 것. 상점이니까 오시라는 거. 고객 오시라는 거 맞나요? 유인하는 힘은 뭔다고요? 중량, 즉 크기에 비례하고 뭐요? 크기. 어디 비례한다고요? 크기에 비례하고. 요 크기가 우리 위해서 뭐겠습니까? 이 도시 같으면은 두 도시의 인구겠지. 맞나요? 인구. 도시 인구 이런 거. 인구. 이게 상지 같으면 뭐예요? 점포 면적이겠지. 맞나요? 면적이 우리가 흔히 많이 가잖아. 점포 면적. 이거 말하겠죠. 거기에 비례하고 소비지로부터 여조포까지 거리 뭐요? 요 거리의 뭐요?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이게 중력 모형이에요. 그래서 공식화 시킨 거예요. 한번 보세요. 비례한단 말은요. 이게 커지려면은 요게 더 커야 된다는 뜻이 맞나요? 클수록 큰 거니까 비례 아닙니까?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면 비례지 뭘. 맞나요? 그런데 요거는 반비례니까 이거는 값이 작아야지. 화살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비례지. 이거 공식 맞는 거예요, 그냥. 비례는
화살표 같은 방향. 반비례는 화살표 반대 방향. 그러면은 분모의 수치는 값이 작아야 만다고요. 요 값이 커지지. 맞나 안 맞나요?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례를 항상 올리면요. 분자에 가야 돼. 위에 가야 돼. 반비례는 분모에 와야 돼. 숫자가 맞나요? 그래 이 숫자가 나오지. 쉽게 말하면 만약에 우리 집 앞에 똑같은 뭡니까? 우리 집 앞에 찐방이 두 개 있어. 어디 뭐 있다고요? 이거 두 개 있어. 둘 다가 우리 집으로부터 거리가 뭐요? 200m야. 몇 미터? 근데 한 개는 규모가 크고 한 개는 작아요. 어디 가겠어요? 큰 데 가지. 보통 클수록 뭡니까? 안에 서비스들이 더 많거든요. 맞나요? 그래서 같은 거리라면 사람들은 규모가 큰 데 간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같은 거리라면 규모가 큰 데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큰 데가 이 뜻입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 앞에 뭐요? 똑같은 규모가 있어요. 둘 다 500제곱미터씩 뭐요? 찐방이 있어. 한 개는 뭐요? 200m고 한 개는 100m야. 똑같은 규모라면 어디 갈까? 가까운 데 가지. 거리는 가까운 데 맞나요? 이 말이에요. 사람 심리를 이 말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요걸. 그럼 위에는 뭐가 된다고요? 인구수나 면적이 가면 되고 밑에는 그냥 거리 제곱이 들어가면 돼요. 되나요?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게 얘가 나가는 거죠. 얘가 만약에 지금 이제 A 도시가 이만큼 있다고. 뭐가 있다고요? 이만큼 있어요. B 도시가 이만큼 도시가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작은 도시가 있어요. 이런 큰 도시, 작은 도시. 되나요? 이게 출발이에요. 그러면은 요 사이에 있는 사람은 여기 딱 가운데가 여기가 중간이에요. 중간점. 뭐요? 여기가 중간이라고요. 중간 지점이에요. 그러면은 요 사이에 있는 사람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갖고 나눠질까 이 말이에요. 당연히 차를 타고 움직인다면은 맞나요? 움직인다면은 뭐요?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뭐가요? 분기점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요? 쇼핑을 가거나 놀러 가거나 하면은 상당히 뭡니까? 작은 도시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조차도 뭡니까? 큰 도시를 가버려요.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큰 도시들 사람들 잘 일 안 해요. 여기는 이 사람들조차도 뭡니까? 어려. 우리 저기 가본다고. 그럼 경계점 뭔다고요? 작은 도시에서 보면 가까운 곳이에요. 뭐요? 어디서 보면 작은 도시를 기준으로 하면 뭔다고요? 가까운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도시를 기준으로 하면은 뭔다고요? 먼 곳이 되는 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큰 도시에서 상당히 먼 곳, 즉 중간점 넘어서서 가까운 도시에서 볼 때 가까운 데는 3조선이 가본단 말이에요. 맞나요? 큰 도시로. 이해갑니까? 저 말이에요. 상권의 분기점은. 되나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뭐가 생기면요. 큰 도시와 가까운 도시 쪽으로 혹시 뭐가 생기면요. 도로가 좋은 게 생겨버리면요. 더 먼 사람들이 가버려요. 맞나요? 그래서 상권은 도로가 발달되면 뭐요? 작은 도시는 상식은 안 좋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상권은 맞나요? 누구 샀더라 뭐 앉아가지고 뭐 서창에서 울산 쪽으로 뭐 도로가 쫙한 게 생기면은 뭐 미친 소리 하겠다. 서창 사람들 다 울산 가버린다야. 어디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집은 서창 쪽 사러 와. 주택은 좋다니까 땅값은 좋은데 상점 어디 놀러 간다고요? 그쪽으로 가버린다. 이해가죠? 그 말이에요. 그죠? 서장성 놀기 좋지, 이제. 동네로 빠져나가든지, 이거 차도 안 그래요? 돈으로 가든지, 우산 가든지.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통이 발달되면 작은 도시 상권이 죽는 거예요. 뭔다고요?
그 뜻이에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 다음. 근데 이 랠리나 컨버스는요, 항상 뭐 밖에요? 이건요, 항상 요걸 설명할 때 인구수, 이 도시나 점포 면적 있죠? 이 항상 이거는요, 두 개만 설명 가능해요. 뭐요? 누구는 랠리와 컨버스 모형은, 그러니까 두 도시나 두 점포만 설명하는 거예요. 저거는 저는 3개, 4개는 설명 못한단 말이에요. 이해가나요? 랠리가 만들 때 원래 두 도시를 모델 했기 때문에 요 랠리 모형하고 컨버스 모형은요, 두 도시나 두 점포 사이에 있는 고객을 빼앗아먹는 힘만 설명한단 말이에요. 두 도시만. 근데 요걸 좀 더 뭐요? 두 점포 이상에도 설명할 수 있도록 구하는 방법이 이게 뭐다? 허프의 상권 확률 모형이에요. 뭐요? 모형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는 요 모형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점포가 생길 때 규제하려는 거예요. 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요걸 잘 봐주셔야 돼요. 그럼 시험에 랠리의 소멸인력 법칙은, 랠리의 소멸인력 법칙은 현대 대도시처럼 한 지역에 둘 이상의 점포가 있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랠리나 컨버스는 두 점포, 두 도시만 설명한 거예요. 왜? 두 도시를 전제 만든 게 랠리 이론이니까. 그럼 3개, 4개는 설명 못하는 게 랠리와 컨버스 이론의 단점이에요. 그럼 이걸 한 지역 안에 동료 점포가 3개, 4개 있을 때도 설명하도록 구하는 게 뭐다? 허프의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콜? 그래서 이 이론은 요 이론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 공식을 안 쓰, 요 앞에 랠리 공식 안 쓰고 요 공식 써도 답은 다 똑같이 나와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식은 요 공식만 쓰면 돼요. 뭐만요? 그러니까 요걸 묻든 요 공식만 쓰면 답은 같아요. 답은 같습니다. 두 개 쓸 필요 없이 요 공식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혹시 물어보면 A 도시의 뭐요? A 도시의 유인 비율을 묻잖아요. 유인 묻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시험 치면 혹시 A 도시의 뭐요? 유인 여건 이렇게 물으면 요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유인 비율을 푸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풀면요, 그냥 바로 A 도시의 유인 비율, 뭐요? 비율 나누기 AB 플러스 B 도시의 유인 비율 한 다음에 두 도시 합계 유인 비율 되나요? 이거 써서 풀고 여기다가 그대로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맞다고요? 곱하기 소비지의 인구수를 곱하는 거예요. 뭐요? 뭐요? 인구수를 곱해요. 곱한 다음 요 소비지의 뭐요? 소비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뭐요?
100% 쓰면 그냥 1이고 70에서 0.7 이런 식으로 돼. 여기서 다 쓸 수 안 쓸 수 있잖아요.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공식시키는 게 이게 어려운 것이 보여도 이 풀어보면 이런요 20초 게임이에요. 몇 초 게임이요? 20초 게임이에요. 한번 보세요. 12번 몇 번요? 그래서 우리가 줄 때 이리 보면 돼요. 12번을 어려 이렇게 주면 참 쉬워요. 근데 13번이 조금 헷갈리는데 그래서 A, B, C 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거 딱 보세요. 벌써 물어본 게 일단 뭐예요? 지금 현재는요. 물어본 게 물음표는 A 할인점의 이용객수잖아요. A 할인점 맞나요? A 할인점. 그럼 A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뭐요? A의 동그라미. 그냥 그대로 공식 대비시킵니다. 맞다고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A, B를 풉니다. A와 B를 풉니다. 그냥 딱 주면은 10의 제곱은 뭐? 거리 제곱. A에서 10의 제곱은 100이죠. 그럼 1000 나누기 100은 10이지. A는 안 그래요? A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잖아. A 할인점. A 할인점 면적이 뭐? 면적 인구는 얼마? 12번에 제일 위에 그 문제에 내려 왜 보나? 1000제곱미터 면적이는 인구수는 하여튼 1000이죠. 근데 밑에 이거는 제곱이잖아요. 그럼 10의 제곱은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지. 맞나요? 뭐 얼마요? 10이지 뭘.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4천에다가 또 100 나누면 얼마예요? 10의 제곱이니까 40이죠. 왜? 거리의 제곱이니까 10분이니까 키든 분이든 B 할인점 거리의 제곱이니까 10 곱하기 10은 100이죠. 그럼 4천 나누기 100 하면 40이지. 맞나요? 요거 그 얌산 수준이에요. 뭐요? 그냥 요거 주면 위에 거 나누기 거리 제곱 맞나요? 거리가 둘 다 10분 10분 똑같잖아. 10분 10분 10의 제곱은 뭐다? 거리의 제곱 10 곱하기 10은 100이잖아요. 둘 다. 그러면 1000 나누기 100은 10A 이게 유인 비율. B는 뭐다? 4000 나누기 100 해도 하면 40. 요게 요거란 뜻이에요. 유인 비율. 되나요? 물론 A죠. 그냥 바로 A. 나누기. 뭐요? 두 개 합계. 50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인구수가 얼마요? 인구수 1000명이네. 근데 1000명이 다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밑에 70을 이용하네. 그러니까 100% 끝나는데 끝나지 맞나요? 그 뭐 나와요? 계산기 써봐라. 그 100만원짜리 넘어가는 계산기 들고 그 이름 써봐야지. 계산 뜯어봐요 그냥. 40 나누기 50 곱하기 1000 곱하기 뭐요? 0.7런 하면 뭐? 그냥 7 곱해도 돼요. 7 하나 70만 똑같아요. 답은 동그라미 수만 차이 날 뿐이지. 뭐요? 응? 140? 그 답은 2번이지 뭘. 만약에 B도시의 인구수를 본다면은 이거 생각하면 돼요. 똑같아요. 40 나누기 50 곱하기 100, 1000 곱하기 1 하면 돼요. 되나요? 이해가나요? B도시를 물어봤다면은 10 대신에
40에서 그대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되나요? 왜? 이거는요, 1000명 중에 70%니까. 이용하는 개수가. 그럼 700명이 이용할 것이고, 안 그래요? 1000명 다가 아니고, A, B 하는 집을 이용하는 것은 이 중에 70%니까, 1000명 중에서 700명 이용한다 이 말이잖아요. 소비 인구수는. 전부 다 같으면 1000명 맞지만,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요. 총 몇 명이에요? 총 몇 명? 샘플이, 이거는 샘플이야, 샘플. 뭐요? 이는 샘플링이라고. 샘플링. 샘플 다 잡았더니, 샘플이 50명이야. 몇 명요? 50을 했더니, 여기에 10명 갈래 한대. 여기에 40명 갈래 한대. 그럼 50명 중에서 10명이니까 20%지. 콜? 그 말이지, 뜻이. 이 지역에 총 1000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30일 정도는 뭡니까? 30일 정도는 간다는 거죠. 샘플로. 맞나요? 안 살라 한다는 거죠. 70을 살라 한대요. 근데 50명을 딱 조사를 해보니까 몇 명? 50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10명 가고 여기에 40명 갈려 한대. 몇 명? 50명 맞잖아요. 그러니까 10에다가 합친 거 50 나눠버리니까 20%잖아. 맞나요? 그 말이에요. 이해가 나요? 합쳐 50명 맞잖아. 50명 있어 여기 10명 갈려 하니까 표본이 20%. 여기다 이제 뭡니까? 1000명에 70을 700 곱하면 된다 이 말이지. 안 그래요? 이 공식이 어려워 보이지만 해보면 돼요. 되나요? 그 뜻이라고. 표본, 비율. 근데 우리 13번 이게 좀 까다로운 유형이에요. 뭐요? 여기 까다로운 유형이에요. 근데 이게 실현 확률이 98%. 몇 프로요? 계산 문제 잘 봐주셔야 돼요. 계산 문제로 98%. 이게 뭔가 하면요. 이거는 표를 안 주고 묻는 거예요. 맞나요? 우리 표를 연상해야 돼요. 항상 물어볼 때는요. A, B가 비교예요. C는 소비지라 보면 돼요. 항상. 뭐요? A와 B가 비교고 C는 항상 소비지라 보면 돼요. 콜? 소비지라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본 거는 13번은 뭔다 물어본 거는요. A 도시로 구매할 수 되는 인구 규모죠. A 도시죠. 똑같이 그냥 풀어보는 거예요. 그냥 딱 보면 A, B가 이거라고 그라고 물어본 게 뭐다? A 도시죠. C는 항상 소비 인구라 보면 돼. 소비지. 되나요? 그러면 A에 뭡니까? 인구 얼마? 5만 명. B 얼마? 20만 명. 그런데 A 도시까지 거리가 5km죠. 5km죠. 그럼 25잖아요. 얼마요? B 도시 거리는 얼마요? 10km죠. 10km면 100이죠. 하여튼 거리는 제곱이니까. 거리는 제곱이니까 100이죠. 에이 귀찮다. 또 세계에서 없애버리자. 맞나요? 세계에서 없애버리자 그냥. 딱 받을 때만 계산이 가면 없애버려요. 똑같이 없으면 되나요? 위에 이 숫자는요. 같이 없어요. 같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비율은 되나요? 이건 얼마 되는 거예요? 2가 되고. 이건 얼마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4명 중에서 반반이네. 맞나 안 맞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A에서 맞죠? 똑같이 나누기 합치면 얼마? 4 맞나요? 4명 중에 2명이네. 그 되죠? 반반이니까 합치면 4 였어. A 뭐 이렇게 얘다가 합친 거 4 50%씩이네. 그죠? 곱하기 C도시 인구가 몇 명이에요? 10,000명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요, 위에 다 이용한다네요. A, B, 위에. 70% 이용해주실 곱할 건데, 다니까 그냥 이도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다음 볼 것 없이 뭡니까? 5로 시작되겠네. 5로 떨어지겠네. 맞나요? 이 나누기 4 곱하기만 하면,
답은 3번인가요? 뭐 떨어지겠네. 뭐 보니까 여기 반이니까 오지 뭘. 5 있는 거 답은 3밖에 없네. 동그라미 수는 무시하라고요. 그냥 앞 숫자만 떨어지면 돼. 콜? 이게 뭐 문제라고 장난치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요거 한번 풀어보자. 178페이지. 찾았어요? 예 있습니까? 178에 예. 있나요? 쫙 해놨네. 딱 보니까 지금 A하고 B 뭐 물었습니까? 유인 비율 물었죠? 이 비율 뭐 물었죠? 비율이네요. 그 비율이니까 여기서 끝나버리겠네. 야, 비율에다가 인수 곱하면 되는데 이건 비율을 봤으니까 비율 C의 인구수 요소하면 곱하면 되겠지. 안 그래요? 이거 비율이니까 A 도시로 몇 프로 갈까 이거 물어본 거니까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죠? 그 예제 문제 딱 보니까는 눈치를 다 봐봐. 뭘 본다고요? 우리 시험 칠 때 눈치 없으면 사람도 아니야. 그치? 눈치 없으면 사람도 아니지. 잔머리를 굴리는 거야. 딱 보니까 A 도시가 7만 명, B 도시가 40만 명이네요. 근데 한 개는 10이고 한 개는 20이네요. 맞나요? 근데 10을 하면은 제곱이 100이 되고 20을 하면 제곱이 많다고요? 400이 돼버리네. 야, 근데 그래도 이래 하면은 7자고 40을 쓰기 좀 애매하네. 그냥 그만 이 7 있으니까 7만 쓰기 귀찮으니까 7을 쓰고 40을 써버리면 맞나요? 만면 생략 비율이니까 이러면은 여기서 넘었으니까 귀찮으니까 10, 20도 동안 빼버리는 거 한 개씩. 1의 제곱 얼마? 10kg에 1의 제곱 1이지. 또 모른 체 한다. 그러면은 2의 제곱은 얼마? 4. 요거는 7이 맞는데 요리 뭐냐 계산 뚫어봐요. 40이 나누기 3 얼마나 나요 계산기가? 40이 나누기 3은 계산 뚫어봐라. 뭘 그 계산한다고 머리 아프게. 1점? 10.5? 정확한 거지? 믿을 수가 있나 지금. 10.5예요. 뭐 물었어요? A 물었어요? B 물었어요? A 풀면 되겠죠? 여기가 60%겠지 안 그래요? 그러면 그냥 A 물으면 7 나누기 17.5하면 끝나겠네. 합치면 17.5 맞나요? 얼마? 7 나누기 17.5는 얼마? 그럼 다 끝났네 뭐. A 40%면 B 60%겠지. 이리 풀 필요 없어. 이리 풀면 돼 다. 이 공식 이거 쓸 필요 없다고요. 여기 쓰는 공식이 필요 없다고. 이 공식 다 끝나는 거예요. 되나요? 답은 같아. 모르긴 개뿔이 몰라. 거기서 보니까는 A 도시 인구가 7만이라며 178에 가운데 있는 거 그림에 B 도시 인구가 42만 명이라며요. 요걸 줬네. 인구를. 위에는 인구나 전부 면적. 그런데 40만 쓰려니까 귀찮으니까 7만 쓰려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7만 뺀 거예요. 율구할 거니까. 맞나요? 여기는 그냥 쓴 거예요. 42 맞나요?
근데 거리는 10km, 20km잖아요. 거리는. 있네, 거리. 10km, 20km 줘놨네, 거리. 그럼 10의 제곱이 얼마예요? 100이잖아. 100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그 20km는 얼마예요? 400이죠? 그러니까 있으면 이게 넘었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뒤에 동그라미 뺀 거예요. 10을 1로 주고, 비율이니까. 그러니까 20을 2로 준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은 동그라미 빼면 하지 없어요. 다음 같아요, 비율은. 되나요? 하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어버리니까. 1의 제곱은 거리 제곱. 그래서 제곱. 제곱이 1 곱하기 1. 두 번 곱하면 제곱이잖아요. 해보니까 1이 나오고. 이거는 2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2 하면 4가 되잖아요. 그 나눠버리니까 7 나누기 1은 7. 42 나누기 4는 10.5. 계산을 하지 마세요. 계산기 쓴다니까. 계산 쓰면 돼. 뭐 계산도 가지고 머리 아프다 해서 계산 쓰면 될걸. 근데 총 합칭이 얼마예요? 17.5명이잖아. 17.5명 중에서 7명은 요리로 10.5명은 요리가 안 돼. 맞나요? 그러니까 이리 가는 비율이 얼마일까 이 말이에요. 총 17.5명 중에서 7명이니까 7 나누기 17.5 하면 되지. 그러면은 0.4가 오겠지. 40%. 이제 볼케스는 70%, 60%겠지. 해봐도 10.5 나누기 17.5 해봐. 뭐 나오는가 0.6 오겠지. 10.5 나누기 17.5 하면은 0.6이 나오겠지. 당연하지. 안 그래요? 그 말이지. 이거는 비율이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물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뭐까지 물은 거라고요? 여기까지 물은 거라고. 근데 여기다가 소비 인구수를 곱하면은 소비 인구수를 곱하면은 이게 소비 인구수. 소비수 곱하면은 고개 수가 나오고 콜 그 집에 가면 12번 13번 나눠놓고 천천히 한번 연습해봐요. 위에는 항상 뭐가 들어간다? 위에는 항상 인구나 면적, 밑에 항상 거리의 제곱. 근데 인구등 줄 때 딱 줄 때는요, 뭐 11이 줄 때는 분모든 분자든 같은 부모끼리 분자끼리 같은 동그라미 없어도 상관없다. 답은 같다고. 유리니까. 이해갑니까? 그래서 혹시 뭐 10kg 이상 주면은요, 12씩 하지 말고 뭐 1, 2 쓰라고. 숫자 늘려봤자 돈을 수만 더 넣으니까. 40만 준다 40만 더 쓰지 말고 40만 쓰고 말하고 하잖아요. 아니면은 숫자 안만 들으시면은 이래 돼요. 왜? 7 대신에 70 써주고 400이 써도 상관없어요. 되나요? 동그라미 늘리든 줄이든 유리는 변하지 않는다. 콜? 7과 41일 때 이게 답답하면은 70, 400 써도 되고 700, 400 써도 하자 없다. 유는. 알겠는가? 한번 해봐요. 이따가 귀찮으니까. 이따 한번 해봐. 700, 400 써봐. 뭐 나오는가? 볼펜식은요 700이 나오겠지. 맞나요? 이는 1050이 나오겠지. 맞나요? 돈 주고 붙여 이봐 들어오겠나? 그래서 동그라미 수만 달라진다니까. 7과 10.5에서 붙이면 700, 10.5가 되겠지. 안 그래요? 같다니까 붙이면 마음대로 하면 돼. 두 개. 동그라미 수는 상관없다고. 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요? 700 나누기 뭐야? 1750 해봐. 또가 영사 나오겠지 뭘. 그치? 화이팅? 그럼 돼. 그래서 모든 공식은 요 공식 쓰면 된다. 콜, 랠리든 허프든 요 공식은 답은 똑같다. 답은 두 개, 세 개를 필요가 없다. 요거는 천천히 꼭 연습해놔야 돼요. 뭘 가지고요? 계산기 가지고 해란 말이에요. 뭘 가지고요? 계산기 가지고 연습하란 말이에요. 똑같이 그대로 푸는 법대로. 요 공식 그대로. 그 도시 인구나 그 도시 면적에다가 그 도시가 가는 거리 제곱으로. 제곱은 두 번 곱하면 된다.
10kg면 10 곱하기 10인데 그냥 1 써도 상관없다. 맞나요? 놓으면은 이 각각 풀고 분역에다가 두 개 합계 나눠버리면 된다. B도시 물어보면은 B 거에다가 M은 A 거에다가 맞나요? 시작해서 두 개 합계 나눠버리고 이까지 하면 비율. 이제 여기다가 혹시 뭡니까? 소비 인구를 물어보면은 뭐요? 소비지 인구에다가 소비 비율을 곱해서 하면 답이 나온다. 콜? 그 말이에요. 그럼 봐볼래요. 페이지 180페이지 있나요? 요거 보기 작년 기출문제네. 28회 180페이지 있습니까? 180페이지 있죠? 작년 기출문제네요. 암산이 되는 것은 암산으로 끝내자. 콜? 이 세 개밖에 없네. 세 개 준 거에 불과하네. 몇 개? 세 개 준 거에 불과하네요. 근데 물어본 것은 뭐요? A, B, C가 있는데 물어본 거는 A. 뭐 물었다고요? A. 하다 A 치고. 여러분들 할 필요 없으면 바로 시험 비어서 위에 도장 치면 돼요. 시험이 주니까. 시험 위에다 도장 치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500, 300, 450이니까 좀 이거는요. 좀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적정하네. 그죠? 그럼 그냥 바로 그냥 해도 되겠네요. 꼭 중간에 한 개 뺄 필요 없겠네. 그죠? 왜? 15 곱하기 15면 얼마예요? 225예요. 그러니까 적정하겠네요. 그럼 해봅시다. 자, A는 500에다가 그냥 그대로 뭐예요? 거리는 5km죠. 5의 제곱이니까 5 두 번 곱하면 얼마? 25. 맞나요? 그러니 볼값이 얼마 나와요? 암산이 되죠? 20이죠? B는 얼마예요? 똑같이 3개 푸는 것밖에 없어요. 300에다가 뭐요? 10이 100이죠? 이제 3이죠? 맞나요?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450에 15 두 번 곱하면 얼마요? 15 두 번 곱하면 225예요? 15 두 번 곱하면 225. 그러면 얼마 나와요? 2 나와요? 뭘 봤어요? 요금 봤네. A. 그냥 20 나누기 다 합친 걸로 25네. 맞나요? 또 합치면 25 똑같이 3개 합치면 돼요. 25. 근데 인구수가 몇 명이에요? 4,000명이네요. 맞나요? 맞죠? 4,000명이네요. 근데 이거는요, 밑에 다 이용한다는 거네. 그죠? 전부 다 가로 있네요. S지역 주민은 모두 구매자네. 그죠? 그러니까 그냥 4천 곱하면 되겠네요. 맞나요? 여기까지는 인구 소비 A 도시 인구 A 할인의 좀 구매 인구인데요는요. 매출액을 봤어요. 근데 한 명당 뭡니까? 35만원씩 쓰는데 얼마요? 한 명 인구가 35만원씩 원래 써준대요. 소비를. 맞나요? 그러니까 그냥 곱하면 되겠네. 그럼 A 할인 매장을 이용하는 인구수는 요만큼인데 맞나요? 인구수는 요만큼인데 한 명당 팔아주는 게 월 35만원씩이래요. 맞나요? 30 곱하면 되지 뭘. 그래 안 그래요? 그 프로그램은 요까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같죠? 이건 3개니까 그럼 3개를 한 것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2개면 2개 하면 되고 왜 합계니까. 요거 똑같은데 요건 한 개 더 준 게 매출액을 봤으니까 소비 인구 수에다가 한 명당 35만원씩이니까. 맞나요? 그걸 곱해준 거예요. 그 얼마 나와요? 그럼 그 답이겠지 뭘. 이런 식으로 허프 모형은요 2개, 3개 또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맞나요? 3개죠? 3개죠?
그래서 허프 모형을 써버리면은 랠리 모형은 필요가 없어요. 답은 같아요. 그러니까 랠리 모형은 두 개만 쓸 수 있는데 허프 모형은 이렇게 뭐요? 두 개든 세 개든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콜? 그러니까는 랠리를 물어봐도 랠리 공식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허프 요 공식을 이용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되나요? 이해가나요? 앞에 해봤잖아요. 이게 아까 묻는 게 앞에 이쪽에 묻던 게 저 묻던 저게 누구 거였어요? 앞에. 그죠? 랠리였잖아요. 풀 된단 말이에요. 7. 맞나요? 요건 우리 시험에 무조건 계산 문제로 95% 이상. 뭐요? 홍보 목적이에요. 전체 해놓으면 쉽지 않아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딱 보면서 그냥 인구든 맨주면은 그걸 그냥 거리적 나눠버리면 돼요. 나눈 다음에 물어보는 뭡니까? 그 상점의 비율에다가 합친 비율 나눠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나눈 데다가 나누면은 유인 비율 오고 거기다 이제 뭘 하면 된다고요? 소비자, 소비 인구수를 곱하면 돼요. 콜? 소비 인구수니까 100% 같으면 그냥 인구수 하면 되고 70은 일주일 곱하면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20초 게임. 몇 초 게임? 20초 게임. 그래서 주의할 점 하나 있어요. 자꾸 눈으로 보고 하려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이런 거 보고 하려니까 좀 계산을 또 하지. 계산을 그렇게 항상 계산을 그만한다고요? 암산을 암산을 해주고 남이 이런 계산을 해줘요. 나중에 뒤에 계산이 안 들어보다 아주 후회합니다. 계산 문제가 약 10문제 나와. 시험에. 나중에 안 문다 후회합니다. 해볼 때 하도 맨 앉아있다가 나중에 이제 9월달쯤 돼갖고 계속 많이 나오거든. 이제 그때부터 한 대 하고 자산법석이야. 이런 잘 노니까 그때 연습해 놓으세요. 시험에 95% 이상 한 문제 옵니다. 다음 11번. 몇 번요? 11번. 상권에 관한 입지 이론에서 중력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력 모형은 중심지의 형성 과정보다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더 초점을 둔다. 맞나요? 이런 식으로 누가 손님을 더 많이 빼앗아 먹느냐. 이 비율. 앞에 우리가 글씨할래 그거는요. 중심 형성 조건이고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에 도달 거리가 넓어야 중심지가 형성될 수 있다. 그거 설명한 거고 요 이론은 뭐다? 요거는요. 두 상점이든 세 상점 간에 누가 손님을 더 많이 빼앗아 먹느냐. 상호작용. 되나요? 그거 설명한 거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랠리의 소비인력법칙에 따르면 두 도시의 상권의 분기점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비례한다. 맞나요? 제곱은 반비례. 그래 반비례니까 분모에 내려가지. 반비례. 2번 틀렸죠? 그 다음에 소비인력법칙에 할 때 만약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큽니다. 크면 상권의 경계는 A 도시 쪽에 더 가깝게 결된다. 맞나요? B 도시 쪽에 더 가깝겠지. 3번 틀렸지. 이거잖아요. A 도시가 B 도시보다 더 크다면 상권의 경계, 즉 분기점은 경계 같은 말입니다. 번역수니까 경계, 분기점 같은 말이다. 이거는 뭐 된다고요? 큰 도시 있어서 본다면 먼 곳, B도시 쪽, 자연적으로 보면 가까운 곳. 어디에 더 가깝게? B도시 쪽에 더 가깝게. 맞나요? 이 말이잖아, 지금. B도시 쪽에 더 가깝게, 이 지점이. 그러니까 작은 도 쪽에 더 가깝게. A도시로부터는 먼 곳, 멀리 떨어진 곳. 맞나요? 다음. 그러면은, 3번도 틀렸죠? 다음. 4번. 한 지역 내에 둘 이상의 상점이 있을 경우, 허프의 확률 모형으로 각 상점의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추산할 수 있다. 맞나요? 앞에 해봤잖아요, 이거. 3개. 또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허프 이론이에요. 허프 이론 2개도 풀 수 있고, 3개도 풀 수 있고, 4개도 풀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4개도 마찬가지요. 되나요? 그런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지역 내에 둘 이상의 상점이 있을 경우 랠리의
소매인력 법칙으로 각 상점의 시장 점유율을 간판하게 추산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왜 틀렸어요? 랠리와 컴퍼스는 두 개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랠리는 두 개만 설명할 수 있는데 허프는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다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허프 이론이 랠리 이론을 포함하기 때문에 랠리를 봐도 허프고 싶으면 답은 똑같아요. 되나요?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이거 보세요. 누구요? 랠리 뭐요? 누구? 기차 레일은 몇 개? 두 개. 콤파스 다리 몇 개? 두 개. 컴파스나 뭐 그죠? 콤파스 다리 두 개 맞죠? 두 개째. 그러면은 우리 동네 가면은 호프집은 몇 개? 호프집은 몇 개? 여러 개. 그래서 랠리하고 컴파스는 다 두 개씩이니까 기차 레일도 두 개, 콤파스 다리도 두 개. 호프집은 여러 개. 호프집은 여러 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허프. 두 개만 설명하는 것은 두 개밖에 없는 레일과 컴퍼스. 콜. 다음. 허프의 상권 확률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이런 식으로 뭡니까?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맞나요? 그러면 점포가 많을수록 또 소비 작아지겠지. 왜? 인구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맞나요? 수. 또 뭐요? 점포와의 거리 제곱. 맞나요? 제곱. 또 거리 면적 분자. 맞나요? 된다. 맞네, 그죠? 근데 랠리는요 뭐요? 수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개만 따지니까. 컴버스는 두 개, 랠리는, 허프는 두 개, 세 개 수 있는 거니까 따지지만, 랠리와 컴버스 항상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수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그 답은 몇 번? 2번과 3번. 좀 녹음되겠지만요. 그 다음 참고로, 그 183페이지 보면, 그 뒤에 건 별 필요 없고요. 그 집심성 점포가 보이고, 집재성이 보이고 산재성이 보이고 국부재 집중이 보여요. 보이나요? 집심은요 제일 번화가 있는 거예요. 번화가 뭐요? 배우지의 중심 들어가면 집심 뭐요? 배우지의 중심 하면 심 집심 콜 중심의 심자 집심의 심자 있나요? 183페이지 제일 밑에 중심 심 됐습니까? 제일 번화가 있는 것. 그러니까 제일 번화가는 뭐요? 규모가 크거나 고가품 취급죠. 뭐요? 고가품. 규모가 크거나 고가품들. 고급입니다. 고급. 그 예를 들어 규모가 큰 게 뭐 있어요? 백화점, 영화관, 대형 서점 이런 것들. 대형 음식점 이런 것들 되나요? 대형유. 고급이 뭐 있어요? 고급 음식점, 고급 양복점, 뭐요? 고급 기금속점 이런 것들. 콜? 그러면 결국 만나게 대형과 고급은 뭐다? 집심성이 좋다. 되나요? 넘어갔어. 집재성. 이것은 어디든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좋아요. 한 곳에 모여 있는 거. 어디든 한 곳에 모이는 게 좋아요. 모여 있는 것. 요게 최근 이론이에요. 요게 최근 이론이에요. 요즘은요, 같은 업종이 한 군데 모여 있으면요, 그니까요, 도매 역할을 해요. 맞나고요? 도매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남대문 의료구청 있잖아요.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럼 왠가면요, 상권이 전국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권이 제한됐을 때는요, 뭐요? 같은 업종은요, 다 밑에 산재, 흩어져야 돼요. 근데 상권이 전국으로 확산되다 보니까는 전국에 사람 몰고 뭐요? 도매를 때려온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게 집재성 점포라는 거예요. 같은 한 곳에 모이는 게 좋다. 되나요? 집재성. 이게 최근 이론입니다.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상권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생긴 이론입니다. 남대문 의료 이런 겁니다. 상가 이런 겁니다. 남대문 의료 상가 이런 것.
다음 산재성 점포가 있습니다. 있나요? 요거는요 옆에다가요 보통 주거지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아파트 내 상가 적어놔요. 뭐요? 아파트 내의 상가,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 아파트 단지 내의 안에 있는 상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고객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맞나요? 그게 같은 음식 같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는요 고객이 제한된 경우예요. 뭐냐면 상권이 적어요. 상권이 딱 제한된 경우.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사람만 쓰는 그런 경우. 그런 것들은요 같은 업종은 분산이 좋습니다. 맞다고요? 이해갑니까? 아파트 상가 안에 그 호프집 두 개 있으면 그 골치 아파요. 둘 다 그래요? 손님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는 상권이 제한된 경우. 그래서 옛날 이론이 좋은 거예요. 옛날 이론에. 어디요? 옛날 이론들. 이런 이론들이 좋다 이 말이에요. 상권이 제한된 경우. 되나요? 산재성. 그러면은요, 앞에 상가에 있는 게 뭐였어요? 미용실 같은 것, 이발소 같은 것, 앞에 있는 목욕탕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뭐요? 잡화점 이런 거 있잖아요. 슈퍼가 잡화점이지 뭘. 그죠? 이런 것들을 그다음 어물점이 뭐요? 명태 팔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어물점 이런 것들은 산재성이 좋다는 거예요. 되나요? 그 옆에 안에다가 그냥 아파트 단지 안에 내 상가를 보면 돼요. 되나요? 상권이 제한된 경우.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 이거는요, 특정 지역에 모여야 돼요. 이거는. 뭔다고요? 이거는 국한된 부분에 모여야 돼요. 그래서 국부적이라는 거예요. 뭐요? 어디 가야 된다? 이거는 특정 지역에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모이면 좋은 거는 산재성이고, 이거는 특정 지역에 딱 모여야 돼요. 그래서 국부적이라는. 그래서 항상 이거는 국부적이 들어갑니다. 국부적 들어갑니다. 국부적은 국부적입니다. 국부적. 이게 국부적이 국지적이라는 뜻이에요. 뭐요? 국지적, 국부적 같은 말이에요. 국한된 지역. 한번 보세요. 보세요. 농약, 비료, 씨앗이 종묘, 농기구 어디 가야 됩니까? 농촌에 가야지. 맞나요? 거물, 낚시 어디 가야 됩니까? 바닷가 가야지. 안 그래요? 그게 어구점. 이런 것들은 뭐다? 국부집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데나가 아니라 이건 특정 그 지역에 가야 돼요. 이는 소비자청이 특정 지역에만 있는 거예요. 어디요? 그래서 국부적 집중하고 집재성은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만 보고 마칠게요. 14번 공간 분배의 원리에 할 때 하여 점포를 분류할 때 다음 같은 유형별 점포는 물어봤어요. 동조 업종끼리 한국에서 모여야 된다예요. 그죠? 모여야 된대요. 그럼 왜다 이거는요? 집재성 점포예요. 그럼 이런 이론들이 뭔다고요? 이런 이론들이 뭐예요? 산재성 점포란 말이에요. 이런 이론들이 고전적 점포 이론이에요. 뭐예요? 이런 걸로 설명할 때는 뭐예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 말이에요. 집재성 점포. 답은 2번. 오늘 집에 가시면, 오늘 한글 조금 가시면, 특히 좀 봐줘야 될 게, 다른 것보다, 그거 알죠? 우리 앞에 정보, 약성, 주은 강성 있죠? 그걸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할당까지. 그거는, 안 바르면 다 잊어버려요. 되나요? 그거 꼭 봐주셔야 됩니다. 오늘 시험도 한게 큽니다, 그거. 봐주셔야 되고, 여가장은 놔둬도 좋아요. 근데 그 헷갈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되나요? 여가장은 대봐도 괜찮아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전문이 꼭 봐야 되고요. 두 번째 넘어와서, 오늘 뭡니까? 계산문제 요거. 있나요? 요거는 꼭 봐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하려지 말고, 요때는 시키들 하면 돼요. 시키들 한번 해보세요. 되나요? 시키들 한번 해보세요. 계산도 한번 해보면 돼요, 그냥. 이걸 해보면은, 나중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하도 나중에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되나요?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